어, 2020 타경 4914 한번 볼까요?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가벼운 아파트 물건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은 면적이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청주시 율량동 1144 한울 아파트인데요. 301동 12층 아파트의 10층이네요. 건물 면적은 전용이 30평방미터인데 평으로 따지면 9평 정도라서 상당히 작은데요. 추측을 해보면 어쩌면 임대 아파트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소유자는 황모 씨고 채권자는 전원철 일명 이렇게 되어 있고, 매각기일이 3월달에 잡혀있면서 감정평가액은 6,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쩐 일인지 계속 유찰이 되면서 2,200까지 떨어졌네요. 그렇다면은 아파트가 2,200까지 이렇게 몇 회 유찰이 됐다는 것은 대부분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닐까요? 대부분이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적이 작은 아파트일지라도 사용 승인은 98년 돼 가지고 3년 정도 되어 보이는데, 임차인 현황이 역시 전모 씨가 2015년 7월 15일부터 전입을 해서 살고 있고, 이분은 경매 신청을 했네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는 경매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이 건에 있어서 낙찰자가 납부하는 낙찰 대금에서 자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보증금은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확정일자가 2018년도에 확정일자를 받았네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확정일자가 2018년으로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어쩌면은 2015년도에 전입을 하고 최초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갱신하고 늦게 이렇게 2018년도에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은 현재 상태에서는 입찰 들어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해당 서류를 열람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할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은 그런 백이 있으면은 도움이 되죠. 남들보다 한 끗발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입장에서 물건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는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확정일자가 적어도 전입일자의 확정일자를 받았다라는 전제하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하게 분석을 하는 것 아닐까요?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인데 보증금 3,500만원 중에서 450만원은 반환받았다니까는 이런 내용들이 다들 참 착합니다. 그죠? 예.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참 따뜻한 경매 세상입니다. 그죠? 소액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다 착하고 순수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차임은 3,050만원,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금액인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네요.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자, 등기부 현황을 보면서 임차인들의 현황하고 배당에 대한 순서를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011년도에 감정평가한 최초 가격이 6,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물론 지어진 지가 벌써
벌써 뭐 한 20년, 23년이 이렇게 됐으니까는 다운이 가격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거래 가격이 9천만 원이고 2017년도에 거래 가격이 9천만 원인데 지금 감정평가를 하니까 6,800으로 금액이 훅 떨어졌네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이 물건을 분석을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물건은 이 노후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점점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리스크도 생각을 하면서 이 물건을 투자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더더욱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장기 투자로 생각하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물건의 건저당은 보면은요, 제천농협이 채권 금액이 4억 7,400씩 있는데 이것이 뭐 거래가액이 9천인데 무슨 건저당이 4억 7천씩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다른 물건하고 같이 여러 개 공동 담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채권 금액이 월등히 많은 금액이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순위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순위로 이제 임차인인 전모 씨가 채권을 청구했던 것이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또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누군가가 있네요. 있는데 여기는 김도건의 가압류의 본압류로 인해 판결이 난 모양이죠. 그래서 김도건 씨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수개인이 이걸 강제경매를 같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나중에 보면은 청구 금액이 이렇게 많을지라도 결국은 낙찰되는 금액이 과소하기 때문에 건저당 1순위 건저당인 제천농협이 배당받고 그리고 또 이 대항력이 있는 전모 씨가 배당받고 자기 보증금 배당받고 나면은 어쩌면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 정도의 권리 분석을 생각을 하고 이 물건에 대한 시세를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를 해보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단기간에 매각을 전세를 놓고 단기간에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워낙 작다 보니까는 임대주택인가 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물건으로 보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처럼 매수 신청 권한처럼 임차인도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주의사항이 붙어 있네요. 그죠? 말하자면은 내가 낙찰받았다 손 치더라도 임차인이 그 금액으로 내가 낙찰받겠습니다. 내가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뺏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 전모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보증금은요. 순서를 보면은요. 여기 건저당으로 해놓은 제천농협에서 설정한 이 날짜 2017년 5월 26일보다도 여기에 있는 2015년 7월 15일자로 전입되어 있는 요 날짜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누가 빠르죠? 요 건저당이 빠르죠. 그렇죠. 두 달 늦죠. 두 달 정도 늦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보증금이기 때문에요. 보증금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2017
2017년도에 해당되는 소액 임차인의 청주시 기타 지역이겠죠. 그러면은 2017년도면은 그 외 지역이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는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네요. 그렇다면은 전모씨 임차인은요, 비록 이 보증금을 납입하고 전입한 날짜가 건저당 일자보다도 늦다 손치더라도 이 보증금이 5천만 원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들어온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맥시멈 1,700만 원까지 이렇게 건저당 건자보다도 먼저 배당받을 수 있겠죠. 이것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최소한의 보호규정입니다. 근데 무조건 1,7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매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죠. 경매가액의 2분의 1이 1,7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요, 경매가액의 2분의 1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비록 얼마 안 되는 아파트이지만은 이렇게 유찰이 됐을 때 이 물건이 지금 6,800으로 되어 있는데 시세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여기 있는 단지 정보를 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단지 정보 요거를 눌러보면은 전용 40평방미터가 전용 아까 30짜리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물건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나오네요. 전세는 3,600. 전세 30평방미터짜리 월세는 200에 30. 45평방미터는 해당 없고, 매매가 이게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매매가 12층 아파트에 6층인데 매매가 4,500이네요. 이 물건은 10층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물건은 지금 6,800에 감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6층짜리가 4,500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요,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참 어울리지 않는 가격 변화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현장에 가서 급매로 팔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알아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만약 10층짜리 이 물건을 4,500이라도 급매로 팔 수 있다. 전세를 예를 들어서 전세를 예를 들어서 3,600에 이렇게 놓는다 라고 한다면은요, 4,500에 급매로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 4,500 이상으로 써내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디 갔죠? 이 물건 여기 있네요. 이 물건을 이제 내가 4,500을 써내 가지고 낙찰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낸 4,500 중에서 여기에 있는 경매신청 채권자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신청한 금액이 3,050만 원을 신청했는데 내가 납부한 4,500만 원 중에서 이 사람이 아까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1,70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못 받는 금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1,350만 원 정도를 못 받겠네요. 요거 어쩌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전입일자가 2015년 7월이잖아요. 5555 이거 저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거꾸로 설명한 것 같은데 얘가 건저당이 2017년이네요. 전입은 2015년이네요. 이 사람이 빠르네요. 이 사람이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네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야기를 제가 착오로 날짜 착오를 연도를 잘못 보고 날짜를 착오로 해가지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이 실제로 우리가 납부한 금액에서 이 사람이 3,050만 원을 배당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내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인수를 더 해야 됩니다. 그거를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배당표를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만 살펴보면 될 것 같네요. 내가 이 물건을 4,500이 아니라 그냥 한 4천만 원이라고 4천만 원에 인수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큰일 날 테니까는 3천만 원에 인수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예상 매각가를 정해 볼게요. 내가 3천만 원에 들어간다면은 배당 금액이 경매신청 채권자가 1,400을 받게 되고 건저당 건자가 다 받게 되네요. 그리고 요 사람은 밑에 사람은 한 푼도 못 받게 되고 요 확정일차보 임차인 있지 않습니까? 요 사람이 못 받는 요 금액을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인수를 해야 된다면은 내가 3천만 원 써내고 요 금액을 인수해야 된다면은 두 개 합하면은 4,600만 원을 받아야 되네요. 4,600만 원을 내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취득하는데 비용은 별개를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내가 4,600에 이 물건을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한 2,500으로 해볼까요? 요렇게 해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요 사람한테 부담해야 될 돈이 1,800만 원이 되네요. 내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요. 그러면은 2,500을 납부하고 1,800만 원을 인수하게 되면은 4,300에 인수하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물건이 여기까지 떨어진 이유가 분명히 보이는 거죠. 여기 예상 배당표를 다시 한번 차곡차곡 살펴보면은 채권 최고액이 3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임차인의 보전금액 중에서 배당금액은 요 금액이 배당이 되고 미배당 금액은 1,8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저당이 제천농협 제천농협에서 받아가는 금액이 몽땅 다 받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다 받아가고 나면은 나머지 사람은 지금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건저당이 2017년도에 되어 있고요. 전입일자가 2015년도에 이 사람이 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어차피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네요. 완벽하게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못 받은 금액은 내가 얼마를 낙찰받더라도 이 사람이 배당을 못 받는 금액은 못 받는 나머지 차액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물건의 입찰 금액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금액들을 물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참 간단합니다. 이런 권리 분석을 해 가면서 조금씩 경매에 대한 감각을 트레이닝 하다 보면은요,
어쩌면 물건 한 개에 뭐 한 달치 셀러리맨들의 월급 정도의 뭐 수익이 생긴다 손 치더라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은요, 작은 물건이라도 여기에서 수익이 점점 쌓여서 가랑비 꽃 졌듯이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하시면서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